뭐 타겟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타겟이 됐죠. 네, 중간에 그 바람에 지금 정신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0.23 정도 퍼센트에 그러니까 일반 평균치를 0.23 정도에 반대되고 있습니다. 0.23. 0.23 내던 것이 15%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우리나라도 뭐 이번에 뭐 결국 그 돈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제가 확신했던 부분은 저장님이 제가 가서 보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거의 한 평균적으로 2.5배 된 거예요. 그러면 싫든 좋든지 간에 그 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은 안 먹나요? 안 자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걸 다 어디서 보나요? 미국에. 여행 가도 그런데 제조까지 그러니 기가 막히죠. 지금 아마 역사상 제가 어떤 경제사를 읽어봐도 물론 이제 무역이 이렇게 뭐 활성화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교역이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런 대통령을 본 적도 없고 이런 어떤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65배 정도의 부담이 생겼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안타깝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포퓰리즘, 유동성, 그냥 이제 앞으로는 M2 통화 공급량 M2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M2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죠.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치게 까불다. 아직 우리가 빵빠레를 올릴 만한 그런 어떤 시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언급을 드렸고 강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각자 도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게 한번 보십시오. 0.23 평균적으로 이렇게 내준 관세를 그러니까 FTA가 한미 FTA가 이제 끝난 거야.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없는 그 역사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도 없고 FTA가 가장 반대했던 게 누구죠? 민주당 아닙니까? 진보였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대로 한다라면 자기네들은 여기에 65배 눈치를 지금 맞은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그냥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결론은 뭘까요?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경기가 지금 어때요? 하락을 하고 있죠. 지난 2주간 동안에 제가 일본에서 올리고 여기서 올려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인 부분들은 경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경기가 떨어질 때 나오는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카드 연체율이 어떻게 되고 있다? 급증을 하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뉴스라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큰 흐름을 반드시 짚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하락이라 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13조 정도 가지고 이거 뭐 그것도 아니고 국민들한테도 준다고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오도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 주겠다 하는 돈이 얼마죠? 그러니까 투자하겠다라는 돈이 3,500억 달러. 이게 말이 돼 이게? 그죠? 580조 정도. 네. 근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일본보다는 그래도 중심 같은 소리 안 받는. 참패 중에 참패죠 사실. 왜 그러냐면 일본 우리 경제 거의 경제 규모로 보면 배입니다. 그죠? 다행스럽게 여기에 끼인 게 하나 있어요.
다행스러운 거. 투자를 해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입장이 좀 틀린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조선이라는 부분과 방산이라는 부분에 요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이고 이 폐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원가 어떻게 누가 산정해요? 우리가 산정하는 거야. 요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어떤 부분.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이제 한 15년, 20년, 15년 전쯤이죠. 2010년도 그때 가긴 하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누구죠?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을 하고 아들 부시가 또 대통령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쟁이 오늘날의 미국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전쟁 경제학이라는 그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만큼 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면서 쿠웨이트를 찾아주죠. 그때 미국은요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던 재래식 무기를 다 소진합니다. 얼마나 소진했냐? 5조 달러를 소진합니다. 무기 5조 달러를 소진합니다. 기가 막히죠? 50조 달러를 소진을 해요. 그리고 쿠웨이트한테 전쟁 배상금 얼마 받은 줄 아세요? 나도 사줘줬잖아요. 60조 달러를 받습니다. 이러면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요? 재고 싹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우러 전쟁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생각을 해요. 역시 전쟁도 경제다. 전쟁도 정말로 이게 경제다라는 생각을 제가 확실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계대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저렇게 생각하냐? 이 우러 전쟁을 지금요 먼 산 불보듯 하면서 이게 내 패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튕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인도에 유리한 건지 이게 중국에 유리한 건지 이게 미국에 유리한 건지 이해되시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사실 전쟁이 절대적으로 불렸습니다. 왜요? 재고 소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소위 29야. 그럼 비행기 시도 못해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슈가 없었어. 그러니까 기존의 부식 탱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재고 소진 안 하면 어떻게 다시 만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끝났다 하거든. 가장 먼저 ETF 상품이 나오거든요. 러시아 개발 펀드에 투자하십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가지고 몰아붙여갈 겁니다. 뻔하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만 재건하여 아니면 러시아도 재건해야 돼요. 러시아 재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건에 대해서 한몫 끼려고 포탄도 주고 이해되시죠? 지원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 보면 참 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정확히 0.23%의 관세가 15%로 늘어났다. 그런데 중요한 거 또 이게 어디서 지금 이제 다소간에 이제 뭐 안심을 좀 한다 해야 되나? 이런데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들도 있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같이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그냥 안주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한국 경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대동소이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반 트럼프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어떤 대통령이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딜을 너무 잘하죠. 그죠? 압박으로 몰아가면서 거기다가 스코틀랜드 가서 공 치는 거 보세요. 어느 놈은 애가 타가 돌아버리겠는데 스코틀랜드 가서 공 치는 거야. 에? 그러니까
그 공신들을 우리 그 저 부총리가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아, 저거 뭐 크게 좋은 결과 타협은 무조건 된다. 트럼프는 그런 계산 안 했겠습니까? 타협 안 돼가지고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한테 맡기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저는요 안 합니다. 죄송해요. 別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이러면 해볼까? 하고 저는 다 뒷입니다. 무조건. 그게 제 성격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투자 유치를 하는 그 속에서도 제가 사실 두 번쯤 됐다 어떤 걸 하자. 제가 됐다 어떤 걸 하자 두 번 했습니다. 항상 올 아니면 nothing이지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 이 스케줄대로 가지 않으면 저는 어떤 걸 하자. 그냥 딴 하지 뭐. 그래서 항상 올 아니면 nothing. 그래서 딱 기준을 딱 가지고 왜? 미치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그 이게 배수의 진을 치네. 우리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 너 우리 조선 마야 한번 해봐. 상대가 강으로 나올 때 우리도 강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강으로 나온다. 옆에 그래서 언론의 어떤 이런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것들 그러니까 단판이라는 것들은 묘미를 알겠습니까? 공부나 한 것들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부나 하는 사람들 말고 이런 부분에 앉아서 담대하게 또 대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협상가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기대를 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지금까지 뭐 5,000년 역사 동안에 협상가라는 어떤 이런 어떤 부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신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뭐 호연직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우리 윤리 쪽에서 많이 배웠죠. 근데 정작 이렇게 보면은 현장에 어떤 맞닥뜨렸을 때 그러한 어떤 부분들의 자기 중심을 탁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 다해져버리더라.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러저러한 이제 이번 한미의 관세협정의 타결이 된 것에 대한 명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을 가가지고 통일일보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제일동포들 투자도 이제 확정을 짓고 왔습니다. 그 바람에 소개했던 그분이 이제 한 건에 한 건 더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매니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담 매니저도 졸지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제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뭐 일본어를 할 줄 압니까? 뭘 압니까? 비용을 주더라도 그럼 당신이 그러면 다 이 부분만큼 그 대신에 여기 아마 별도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이벤트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같이 이렇게 그걸 하고 싶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저녁 연락이 왔어요. 8월 15일 날 통일일보 칼럼에 첫 게재가 나갈 수 있도록 원고를 준비해서 보내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8월 15일 날 이 통일일보 제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광복절이 대표적인 여기는 통일일보예요. 네. 그 광복절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칼럼을 써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죠? 어떻게 칼럼을 써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인슈 할 적에 제가 제가 한 1년 반 정도 KBS 방송총국의 라디오 경제방송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포항에 계신 분들 오전에 있는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제 목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 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10시 반에서 아니다 10시 50분 하여튼 점심시간 전이에요. 그때도 계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그걸 한 7년 8년인데 갑자기 이제 교환 교수로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자리가 비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난 못한다. 내가 만난 제비도 안 되고 뭐 내가 특별하게 어떤 이렇게 일반 현장에서 현장 연기에 대한 어떤 그것이 미시적인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많이 하고 실질적인 활용적인 그런 경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녀도 그 서민들한테 한 달은 참 어렵다 내가 못한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침 제 고향 선배인 김중주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보도국장이야. 그래가지고 전화 야 니면 충분하지. 병영 저를 아니까 너는 충분해. 야 그보다 훨씬 더 아래 등급의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원고를 한번 보내달라 했더니 그 아나운서 보내왔어. 그게 짜고 쳐요. 쉽게 말하면은 전화로 하는 건데 제가 원고를 써서 보냅니다. 다음 주 나갈 때 이주에 보내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 그렇게 하고 이제 한 20분 정도를 합니다. 저 질문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그래서 대구에서 아주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울릉도 포항까지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제가 대구방송 송국 KBS 대구방송 송국 관할에 생활 경제에 대한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제가 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고를 내기 전에 이제 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먼저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 1일날 그때 계약 제가 할 적에 도요타 홀딩스의 브리핑 할 적에 제 이제 소개 해왔던 일, 양력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 사진 보셨잖아요, 그죠? 그 사진이 이 통일부 신문에 납니다. 그 사진 그대로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양력 간단히 나고 그렇게 하고 아마 칼럼이 게재가 시작이 되면 그리고 이제 거기 지금 이제 청년 상공인들이 전국에 일본 전역 제일동포 청년 상공인 지구가 있대요. 이게 많은 때는 전국에 38개가 있었던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많이 좀 쇠락이 돼가지고 11개 지구가 아주 잘 이렇게 움직이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일동포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대요. 거의 대부분이 자산을 꽤나 좀 가지고 있는데 남의 나라 살다 보니까 돈 말고는 경쟁이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해서 벌었냐 하면 많은 사람들 우리 야쿠자가 카지노를 지배하는 것은 그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큼직큼직한 거고 조그마한 것들 해가지고요. 대부분 이 청년상공인들이 우리 제일동포들이 카지노를 빠친거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빠친거 어때요? 지금 화랑산업입니까? 사양산업입니까? 사양산업이죠. 완전히 사양산업입니다. 가보면 신주구나 동경에 신발시나 이런 데들 지금도 빠친거장 있어요. 있는데 거의 팔이 날립니다. 그러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핑핑핑하고 제가 90년대만 갔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틀려요.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일동포들이 빠른 세대는 5세대까지 있고요. 4 내지 5세대 정도가 여기에 지금 주식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러면 3세대, 1대, 2대, 3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장수하면 이분들 살아계신 분이 있겠지. 근데 실제 돈은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4대까지 같으면은 이분 살아계실 수도 있고 이렇게 3, 4대고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강 회장님의 말씀이 갈 길을 못 찾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시더라고. 오프라 교수님의 투자금이 300억에서 2천억 정도다. 우리 그보다 더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11개 지구를 순회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본 전역 다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땅이 한 4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부흥사입니다.
여기 뭐 들어보시면 잘하고 제가 이를 갖다 앉아 때리면 정말 잘합니다. 제가 제가 봉사를 가지고 그걸 제가 아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떤 이제 아직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 회장님이 저는 이제 30년 이상 다니는 아주 고급 그 일식집에 저녁 식사 초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일일보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그건 따로 사무실 따로 그다음에 그 제일동포 사무실은 통일일보 사무실을 아예 그냥 제공받았습니다. 제가 사진 올려드렸죠. 거기 1층인데 1층 그 건물이 통일일보 건물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언제든지 제가 가면 통일일보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루는 일본 분들하고 해서 뭐 거기 이제 그 도요타 홀딩스 관련 신바시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지하철로 세정거장이더라고. 세정거장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맹 동경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택시 타 보니까 뭐 그렇게 멀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아주 가까이 그렇게 뭐 타고 내리고 다 해봤자 한 20분 정도면 도착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통일일보사에 가가지고 아마 그리고 일단 동경 안에서의 어떤 강연은 통일일보로 와라 해가지고 우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스케줄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순회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매니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하겠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뭐 한 달에 뭐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A 투자자, B 투자자인데 만약에 목요일날 만나면 여기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하루하루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일정 투어가 되니까 그 제가 봐서는 하루 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뭐 앞뒤 해가지고 3박 4일 정도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은 일본 이제 이 순회 강연을 가게 되면 제가 봐서는 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예를 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요. 제가 이게 조선의 신문을 가져왔거든요. 이게 역사의 왜곡이라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통일일보가 일본에서 제일동포들이 만든 가장 오래된 신문입니다. 제가 보내드렸죠. 1959년 1월 1일 날. 그렇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본의 제일동포들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한국 경제 발전을 쓰십시오 하고 보낸 첫 번째 해외 동포 송금 자금이 일본에서 통계됩니다. 그리고 전쟁 뭐 배상은 아니고 보상이겠죠. 그 피해에 대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조직이 바로 이 통일일보라는 조직이었습니다. 지금 강 회장님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창업하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멤버 중에 멤버죠. 그래 강 회장님도 예외 없이 뭐라도 벌었을까요 이분도? 예, 이분도 빠찡거려 갖다 돈을 벌었대요. 빠찡거 그다음에 뭐 철강 뭐 이런 것들에 돈을 벌어가지고 개인 사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 제일동포가 중심이 된 은행을 하나 만들자 해서 현재 신한지주가 그때 이제 탄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았는데 17%를 가지고 있답니다. 제일동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집은 17%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신문적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신한은행이 가장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가 된 시절에 은행장이 누구였냐? 라운찬 은행장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강 회장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 회장님이 정말로 많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그 100년 이상 된 조은행을 인수한 은행이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합병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근간의 어떤 저변에는 바로 이 민족 정신, 이 민족주의 사상이 이 신한은행에 스며들어 있더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주 뜻깊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정부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문제가 그런 거예요. 요건 이제 거름민단 신문이에요. 근데 이 거름민단 신문은 우리 한국 정부에서 쥐꼬리만큼 지원을 해준대요. 근데 정작 이거보다 20년 넘게 빨라요. 통일부는. 근데 일본 자산가들이 만든 요거는 10원짜리 하나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지금 서울에 지사도 있습니다. 통일부 지사도. 요건 지사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야, 웃기다, 정말. 이게 조청의 신문. 예. 그래서 이거 한 분씩 가져가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뭐 벌써 글씨가 틀리잖아, 그죠? 여기 뭐 강령적 사안을 새 역사 창조에 뭐 기치로 들어가지고 뭐 미한일의 뭐 군사적 결탁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여기 뭐 김정은 찬양에 대해서 뭐 연신 나옵니다, 자고가. 여기 아니 노골적으로 그냥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총명 결선 70돌에 지금만에 벌어진 강령적 사안을 새 역사 창조에 불멸의 기치로 지은 시대라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는 정작 돈이 없어가지고 주간으로 나가요. 여기는 일간으로 나가요. 누가 더 큰 걸로 할까요? 웃기죠, 그죠? 전체 외형 휴머라든가 일본에서 보여주는 게임이 안 돼요, 조총련이. 근데 여기는요, 북한 노동당 아예 예산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서 통일전선 전술의 핵심적인 것. 근데 문제는 제가 왜 가서 하겠다고 했느냐면 후대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들 뭐 투자 좋죠. 제가 원래 그 전문이니까. 근데 그거 좋아요. 근데요, 이 투자에도 제가 분석하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육적, 경제적, 제가 3인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 이게 안 되면은요, 이거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먼저 돼야만 합니다. 이게 될 때 이게 따라오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 추가하잖아요. 그럼 안 걸리 죽어.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인류는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선택 아닙니다.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목사님들이 설명을 못했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본이에요, 근본. 그것을 유일무이하게 이 지구상의 어떤 책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만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진화론, 뭐 다윗의 진화론 어떻게 원숭이가 그냥 불가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예를 들어서 자꾸 진화론이라는 이런 부분에 헷갈리는 부분이 인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우리가 그런 워터월드라는 전쟁에도 보면 인간이 바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니까 뭐가 생겼다? 발가락에 아가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손에 물갈퀴가 생겼더라. 영화 보시면 그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들의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과연 그럴 거냐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뿌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제대로 정립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돈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 돈 못 벌어요.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솔직히 체력도 계속 떨어지는데,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번에 어떤 이런 부분들 만들어주고 하면은 여기도 아예 그냥 좀 이렇게 촬영팀 뭐 이렇게 하는 제대로 정말 유튜브를 만들어서 한 15분, 20분짜리 보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 아버지가 딸, 아버지가. 그러니까
후대에게 내가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 늘 강조하잖아요. 이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고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특히나 이게 이제 그 제가 그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미국 가서도 느낀 부분이 정말 그런 부분이었어요. 해외 나가면 다 해독자 된다 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는 거하고 해외 나갔을 때 어떤 그 느낌은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 청년 상공인들이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 회장님이 좋은 어떤 정보와 기회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연결을 시키고 제공을 하고 이들을 좀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뭐 일부 사람 부자 만들 뭐냐? 우리 재정부들을 부자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맞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있는 속내를 얘기할 수 있도록 강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보고 얘기했습니다. 천 회장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일까요? 이 지구상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가 한 40년 되거든요. 그 세대를 살아남아서 지금도 저 강자로서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거.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서 이런 얘기로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게 마침 어떻게 제가 여행 가면 꼭 그런 게 잘 나갈 때요. 예전에도 제가 뉴욕에 갔더니 뉴욕 전체 이 뭐지 스트리트하고 뭐 로드인가 뭐 어디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좌우 이거를 전부 다 통제를 하고요. 축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만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뉴욕시 전체가 축제가 되는 그런 날에 제가 또 그 크루즈 여행을 가다 보니까 엄청 신나게 논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는 그날 거기에 금요일 토요일 날이 신바시에 전통 축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젖먹이 어린애부터 90의 할머니까지 한 자리에 어우러지는 축제가 열린다는 걸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일본. 제가 그걸 딱 보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전통 한복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계량 한복, 편리주의에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 요즘 추석 때 되면은 애들 뭐 이렇게 떼떼옷 입히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가정들 보셨어요? 부부들 사라져버릴 수는 이제 완전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통이고 풍습이고 우리의 건강 뿌리라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세대가 이렇게 교감을 통해서, 거기 이제 축제다 보니까 뭐 부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스가 80, 90이 가는 부스가 있고 1살, 2살짜리가 가는 부스가 있는 거예요. 1살, 2살짜리 부스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막 떼어놓고 이렇게 막 건지는 거예요. 그럼 막 같이 막 박수 쳐주고 막 즐거워해주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뭐 앞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단 하나도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가 애를 안고 있는 분이 한 놈도 없더라고요.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큰일입니다. 원칙이라고는 다 버려져. 남자가 애기를 안고 있는 한 놈도 없는 거야. 그렇게 애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남자가 애기 안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정말로 깨닫는 게 많았어요. 이야, 무서운 놈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선방 날렸어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미국의 선박난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의 저력은 그런 데 있었다. 비록 이제 영 그러기니까 천하에 나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졌다 하고 조아렸지만 더욱더 뿌리는 견고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지금? 응?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코딱지만한 이런 나라에서 뭐 김정은 영도적 어떻고 저떻고 이 지금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다행스럽게 SNS가 많이 보편화가 되면서 청년들이 막 사부작 거리민다는 거 애들이 왜일까요?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뭐 주입식 교육을 하고 해도 인터넷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정보를 못 막고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 근데 거기에 좀 반항이 좀 신 애들 좀 저간 애들은 전향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근데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제가 좀 듣는 그릇이 가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번에 신바시 축제를 보면서 야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축제에 맥주가 그 우리 그 저 뭐죠 그거 캔맥주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우리 편의점 가면 2,200원 사잖아요. 거기도 220원 정도 돼요. 230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요. 거기서 파는데 전부 500원이에요. 그 하나가 배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남녀노소 할 때도 다 팔아주고 다 먹어주고 어마어마. 거기다가 딱 길 막아가지고요. 그렇게 복잡한 길입니다. 그걸 완전히 막아가지고 경찰이 다 통제를 해주고 그 안에서만큼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12시부터 해서 뭐 다음 9시까지 그럼 딱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제가 33년 만에 동경타워를 다시 올라가서 봤습니다. 정말로 느낀 게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모리 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제고. 모리타워. 이 검색하면 해보세요. 모리타워라고 나옵니다. 무려 제가 33년 전에 갔을 때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고가도로 아시죠? 우리나라에 33년 전에 고가도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92년도에 동경타워를 딱 올라갔더니 바로 밑에 말입니다. 뻥 뚫려가지고요. 고가 그 도로에 차들이 막 다니는데 완전히 신세계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거기서 유심히 내려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덤프트럭이 덮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박스차가 막 다니는 거야. 박스차.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죠. 그 당시 박스차였어요. 제가 보면 그냥 박스차였어요. 탑차였어요. 내장 탑차, 냉동차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게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저 왜 저러냐? 저 왜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밥 먹고 우리처럼 이렇게 한다면 돌이 하나 흘렀다. 그러면 그 흘리는 그 차가 그 당시에 벌금이 500만 원이야. 50만 년인데 돌 떨어뜨립니다. 거기다가 집사람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우리나라 덤프트럭 다 어때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흠없고 골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반짝반짝반짝 거립니다. 이야,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도 놀랐는데 이번에도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반짝반짝 진짜 이게 일하는 이게 더블트럭이에요. 더블트럭인데 광난다. 광이 나요. 이게 또 세차가 아니에요. 먼지 하나는 먼지 하나가 없어요. 흙을 싣고 뭐 건물을 부숴 그리고 먼지 번쩍하네 진짜. 예. 엄청 차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적잡을 이렇게 보면 우리 더블트럭에 보면 적잡 어때요? 막 가면서 돌도 떨어뜨리고 막 그런 차들 많잖아요. 맞아. 과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더 놀라운 건 우리 보통 보면 전부 다 공장에서 나오는 그것보다 옆에 더 세우죠. 뒤에 더 세우죠. 더 실으려고. 그 전부 다 과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놓으면 어때요? 오늘 같이 뜨거우면 울렁울렁 이래 돼가지고 엉망 다 되잖아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 위에 저거 돼 있잖아요. 그걸 넘지를 않아. 25톤 덤프트럭에 우리는요 35톤, 40톤, 심하면 45톤까지 싣고 가요. 덤프트럭이. 탕발이. 빨리빨리. 그리고 돈 내기 아시죠? 얘네들도 없습니다. 원칙입니다. 아예 더 실어주도 안 하고요. 딱 그 위에 적장 높이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 딱 차잖아요. 그거를요, 그것도 뒤에 차가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먼지를 날리잖아요. 날리지 말고 딱 덮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흙을 실은 차인지 뭘 실은 차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야, 그렇게 하면서도 그 경제가 돌아가면서 30년을 버텼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 회장님한테 그 마침 그 질문을 하길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우리가 판단하기에 잃어버린 30년입니다. 그러나 그게 잃어버린 것 같아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92년도에 93년도, 95년도 그 시절에 37,000포인트 뚫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반도가리 상태로요. 12,000, 9,000 매력 떨어지고 지수가요. 다시 4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30년.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앞으로 제가 일본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전해야 된다고요? 자녀. 꼭 나는 이렇다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본에 그냥 뭐 그 맛집 탐방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관점을 좀 바꿔서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뭐냐? 제가 민족주의라서 아닙니다. 돈. 제가 오직 관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게 뭐 있나요? 제가 돈 때려가지고 이거 말고는 아는 게 없어. 이거나 뭐 돌이나 뭐 차이 나나요, 이거? 그죠? 리얼이고 리얼인 게. 별 차이 없어요. 요거 말고는 생각해 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네들은 어떻게 경제 근간이 이렇게 왔으며 이네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네들이 가지고 있는 삼인자는 도대체 뭘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 모습과 차이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해야만 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히려 그 저력으로 다시 이들이 준비를 해서 다시 날아오를 때 과연 세계 경제 속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강의하는 그런 저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일본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취가 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어떤 그 여정과 과정을 이렇게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30년이라는 그 부분 위에서 특히 멋진 피자 하나 먹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베 가문. 아베 가문 전부가 정치 가문이고요. 재래가문. 명문가 중에 명문가. 거기에 국가를 위해서 아베의 헌신과 그래서 쓰나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을 미국답게 라는 어떤 슬로건을 걸고 저렇게 하는 거나 트럼프가 1차에 당선이 되자마자 아직까지 업무 시작하지 않는데 제일 먼저 가가지고 딸랑딸랑 이게 누가 했죠? 아베가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임도 안 했어. 근데 제일 먼저 금투구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금투구. 근데 금투구를 뭘 보낸 줄 아세요? 자기네들 그 전쟁에 있었던 그 장군들의 금투구를 보냈습니다. 이거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옛날에 나한테 한 방 먹었지? 내가 책임있어. 그 투구 다 기억해 이 뜻입니다. 우리 그거 있나요? 제가 섬찟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요 전에 그 투구를 딱 보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한 80억 정도 하는 그 투구가 금으로 만든 투구인데 제가 그걸 다 이렇게 보내는데 야 이거는 있잖아요. 총 선물하고 칼 선물하는 거하고 천차예요. 투구는 어디 쓰는 거예요? 여기 차는 건가요? 여기 차는 거예요. 야, 그래서 거기다가 전 세계의 어떤 나라가 그런 투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있나요? 다 알아. 유럽이든 저 아프리카든 뭐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간에 투구 모양만 딱 보면 아 저거 일본 거야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그거 있나요 없나요? 우리 없습니다. 아 저거 대한민국 거야. 저거 한국이란 조선이라는 나라의 장군이 쓰는 투구야. 있나요? 왜? 우리 있어요.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기는 못해. 이해가 되죠? 만약에 광개토 대왕께서 중원을 점거를 하고 고구려 시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한 반쯤 점령해버렸다 예를 들어서 요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 그 발해 지역까지 해가지고 다 점령을 해버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우리 그 투구가 우리의 투구가 아마 잔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5,000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투구가 없어요. 그들은 투구예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에 가기는 딱 시켰고 그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이 말이죠. 이야 제가 진짜 이것저것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결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전쟁하는 무기잖아요. 투구가 더군다나 머리에 쓰는 거야. 그거를 당선 축하 선물로 탁 주는 그 배포를 가진 일본을요. 제가 어떻게 박수 안 치겠습니까? 박수가 아니라 놀랍죠 사실. 우리는 그걸 상상도 못하고 제 사실은 그때도 그걸 딱 보고 야 여기에 대한 어떤 시사성과 많은 것들에 대한 의미도 진짜 유튜브에 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 개뿔 시간에 담지 못 하라고. 제가 마침 얘기가 또 나온 김에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간간히 또 이번 그 예정에 대한 얘기도 좀 끼워가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AI 이 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AI에 근데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AI 혁명을 IT 인터넷 혁명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인터넷 혁명이 언제 일어났죠? 2000년이에요. 밀레니엄 난리 났었죠. 그래가 지구 종말이 온다 하는 놈부터 해서 그 때까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때 한 30몇 명 뭐 죽고 난리 났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우리나라 코스닥은요 2970까지 찍었습니다. 지수 코스닥 지수가 2970을 찍었어요. 여러분 차트 검색하면 보세요. 연봉으로 예보 딱 나옵니다.
2970 찍었어요. 근데 아직도 못 갔어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버블이 일어났었어요. 우리만 그랬을까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다우도 나스닥도 12,000, 14,000을 갔어요. 그리고 꼬꾸라져서 내려왔어요. 버블이 내려앉는다. 제가 AI에 반드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거대한 물결에 이런 거잖아요. 주류 물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스리 물결들이 파동을 크게 느끼죠. 그 뭐죠? 주류가 가는 데는 거품이 별로 없어. 근데 가스리 물건이 뭐가 생겨요? 거품이 생기죠. 버블이 생기잖아요. 그게 버블인 거예요. 제가 두 사람하고 새벽에 이제 일나가지고 단산모시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킨다고 이제 딱 가는데 거기 가보면 그래요. 그 수상스키 타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쫙 타면 어때요? 그 배는 그냥 가. 또 제대로 타는 놈은 그냥 가. 근데요, 그 파장은 어때요? 그게 뭐? 그게 뭐? 버블에 우리 인생이 놓인 겁니다. 정말로 위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우리 정말로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꼭 이 얘기도 너희도 살아가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그 시절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주 정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일들이 또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혁명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기회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에 까딱 잘못하면요. 버블의 주인공이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AI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강연을 가서 반드시 얘기를 제가 할 계획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딱 4가지밖에 안 합니다. 먹고 자고 하고 싸고 죽습니다. 그래서 딱 4가지밖에 안 합니다.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만년 전에도 그랬죠. 앞으로도 500년, 1000년 뒤에도 4가지만 합니다. 똑같은 건 그죠? 그 중에서 이 도구로서 이게 등장한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과거에 인터넷 우리 없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백색 전화기가 있었고요. 흑색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다음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딸딸이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막 돌리는 거 따르륵 그 교환은 있었고 빼주고 꼽아주고 빼주고 우리 군대 하면 군대에서도 한참 동안 그걸 썼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 제가 군대 갔더니 뭐 이렇게 통신보안 해가지고 어디 저거 하면은 그 교환은 있는 거예요. 남자 교환이 있어가지고 또 딴 데 꼽아주고 그럼 뭐 이렇게 사람 어디 통화락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엄청난 시대를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인터넷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때에 반응했던 그 이게 20년이 딱 지나고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대표적인 게 바로 다음과 네이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메일을 가장 먼저 도입한 기업이 이 다음입니다. 이메일로 아주 그냥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검색이라는 것으로 뒤로 따라가다가 오히려 지금은 앞서가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따라가면서 취할 건 취하고 하면서 실리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좋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잃어버린 30년의 정리를 하자. 1등으로 안 나서고 1등을 갈고 있는 일본이었다라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놈이더라.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오바가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불과 이제
그 전기차 하면서 전기차 부분이 내려야 돼요. 어떻게 되나요? 150만 원 가격이 어땠어요? 400만 원 가격이 그죠? 근데 어땠죠? 10분의 1 종합을 했었죠. 그죠? 그럼 생각해보죠. 20분의 1, 30분의 1 종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내가 줄이면 괜찮아.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거기에 가스리로 근데 줄여야 그래도 한 20분 안에 들어가면 별 문제 없어. 네, 빨리 치고 빨리 빠져나오니까. 문제는 그 가스리 파동에 들어가가지고 그 파동에 그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헤엄쳐도요 그 파동을 이길 방법이 없어. 왜? 너울이 어때요? 바깥으로 터진 프레스는 어때요? 엄청 큰 거예요 파워가. 그리고 계속 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블 속에 속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고서 한번 우리 그 청년들에게 제일 좋고 청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8월 15일 기고에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4용지 한 글자 크기 한 12 정도 해가지고 2장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12가 아니고 11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아시죠? 글자 10 정도에 2장이면 꽤 많은 양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그 뭐죠 그거? 그 뭐라는 거? 원고지. 원고지 해가지고 그랬으면 거의 한 9장, 10장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 10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면 와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뉴스들이 나온 것 중에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4,500억 정도 해서 뭐 1,500억은 조선펀드가 조성이 된다. 그래서 한국조선이 현재 지금 이제 미국에서 1년에 한 척 정도 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매년 배를 10척씩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113포인트가 빠지고 뭐 난리가 났죠. 코스피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결국 이런 거예요. 돈은 절대 못 시켜요. 정치 뭐 아무리 이재명이 어떻고 저떻고 뭐 사회 문화 어떻고 해도요. 돈은요 우리만 들어있어야 전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90개 전 세계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 협상 잘했다는 뜻입니까? 못했다는 뜻입니까? 이해되세요? 이걸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더욱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핵심적인 어떤 투자처, 제대로 된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신중하게 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또 그걸 통해서 수익성을 키우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경제성장 전망도 0.8%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는 그 가상화폐 그게 이제 드디어 된다 뭐가요? 법안이 통과가 된다는데 이제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막 날아가나요? 아니면 떨어지나요? 네.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 이제 조정을 조금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갑니다. 이유 자산가 그룹들 보죠. ETF라는 파생상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정을 통해서 다음번 날아갈 때는 더 큰 파동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은요. 이거를 절대 이것도 마찬가지 많은 어떤 부분이 절대로 제가 한 달 전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유럽 위기 사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이 공통점이 있어. 유동성을 엄청나게 푸는 거예요. 거다 들일 만한 빵 터지고, 거다 들일 만한 빵 터지고 이래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이렇게 그 차트를 보면 연봉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게 너무 바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 총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생산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순환이 되어주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요. 그 순환이 곧 경제성장입니다.
지금 생산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소비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비 확실히 맞습니까? 맞죠, 그죠? 응.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관세 협정에다 어떻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가 생산을 지나치게 앞서가야 됩니다. 생산 체제가 하나도 없어. 제조업이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을 해가지고 돈은 전 세계 돈이 다 빨려드는데 중요한 건 뭐지 이거? 전쟁이 딱 터졌다고 치면 군단산업이 군수산업이고 뭐 중화공업이고 조선이고 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그게 무슨 얘기냐? 트럼프가 보기에는 경제를 뭘로 보느냐? 그들의 지금 국방력이나 경제력을 버블로 본다 이런 얘기. 그걸 진단했다는 뜻입니다. 버블로 본다 맞거든요. 제조업의 근간이 없는 엄청난 소비와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지수가 막 간다. 그건 뭐예요? 그게 버블이잖아요. 그게 버블인 거예요. 지금 미국 경제를 바로잡으려는 트럼프의 속셈은 바로 뭐냐? 이 버블을 진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통화량을 흡수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보통 보면은 통화량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는데 까나치는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가장 하는 정책이 그게 금리 인상입니다. 대부분 레버리지 일으키잖아요. 대출을 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시키면 부동산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옵니다. 왜요? 임대 수익률이 떨어져. 맞잖아요. 대출 저기 비싸니까. 그럼 통화를 걷어들여야 하는 건데.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많아요, 수입이 많아요. 수출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환율 조사가 조금만 저를 해도 우리 마진율이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환율 관찰 대상국이다. 이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좀 미국이 자꾸 우리나라를 왜 자꾸 저 환율 관찰 대상국? 당연하지. 우리 인가공 국가인데 그걸 대표적으로 하는 누굽니까? 중국 아닙니까? 중국. 그래서 그들이 위엔나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들이 했는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근 25년 등소평부터 30년 해온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국채를 사고. 미국채 1등 보유국이 누굽니까? 중국 아닙니까? 2등 보유국이 누굽니까? 미국, 일본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던 부분들을 이런 거였구나 라고 봐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4,300원 보여. 외환 보유고 안전하 이런 얘기 들었고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외환 보유고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한국은행이 미 국채를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중요할까요? 이해됩니까? 이 얘기가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와. 신경질나게. 그럼 우리나라 경제학자는 다 동자가 되겠죠. 절대로 노벨상 못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언급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 경제학 교수네 어떤 한데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 놈들은 다 등시가 안 그렇습니까? 영국은 등시고 독일은 등신이가 미국채 보유하고 있게 안 그렇습니까? 외환 보이고 별거 아닙니다. 그거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런 3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